조건 법률 하기 전에 제가 기하적 확률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한 번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201번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내부의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삼각형 PBC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점으로 찍어도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예각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둔각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직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원주각 배운 거 기억나세요? 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지름의 양끝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요 반원 있죠? 반원의 원주각은요, 직각이에요. 중심각이 180이고 원주각은 이거의 반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원 내부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둔각이 돼요. 근데 이 반원 바깥으로 내가 점을 찍으면은 예각이 되거든요. 원주각이라는 이 내용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예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반원 밖에 있는 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분 PC 보이시죠? 요거를 지름으로 하고요. 여기에 걸맞게 반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내부에 점을 찍으면은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반원 내부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둔각이니까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제외한 여기든 이 바깥 사이드 부분을 색칠한 부분에다가 점을 찍는다면은 여기는 죄다 예각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정사각형에서 반원만 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정사각형 안에 있는 넓이니까 4, 4, 16. 16이라는 넓이에서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넓이가 4, 4, 16이죠. 16에서 요 반원을 뺄 거예요. 그러면 파이 반지름은 2죠. 파이 r 제곱에서 반원이니까 여기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16 마이너스 2파이. 얘가 분자예요. 그래서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체 넓이 16에서 16 마이너스 2파이.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확률 내용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건 확률의 개념 보시면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건 A가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깔아놓고 확률을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호로 이제 probability 확률 B 바 A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짝대기 뒤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먼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B 바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사건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밥을 먹고 B가 화장실을 갔어요. 밥을 먹고 화장실 간 거랑 화장실을 간 다음에 밥을 먹은 거랑 같지는 않죠? 예.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은 통상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조건부 확률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지 않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좀 와닿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인데 요거를 제가 확률로서 얘기하면은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분모, 분자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표본 공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그러니까 NS라고 하잖아요. 요걸로 나눠볼게요. 보이시죠? 근데 요거 A가 일어난 확률이잖아요. 요거 볼게요. 요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A와 B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 그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A 곱사건 B는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이 전체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요 파란색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부 확률은요. 이 파란색이 전체가 아니야. A 사건이 먼저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 B가 일어났다. 그럼 초록색 부분 여기.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와 B랑 곱사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니까 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우셨으니까 곱셈 정리도 한번 보셔야겠죠. 확률의 곱셈 정리는요.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좀 기반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접근해 보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B 바 A라고 해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걸 계산할 건데 양변에 분모가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삭 사라지죠? 그러면 자 사건 A 곱하기 A, B 바 A 요 빨간색 밑줄친 거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 물론 B가 먼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은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난다 했죠. 요것도 결국은 약분의 사건 P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양변에. 그럼 어때요? 여기 싹 날아가고요. 여기 밑주신 거 보이시죠? 자, 사건 B의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조건 확률을 곱하면 요 파란색과 같은 결론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요거 관련된 문제도 나중에 한번 그때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일단 뭐 언어적 감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독립이라는 거는 뭐 A랑 B랑 뭔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근데 종속이라는 느낌은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 느낌 맞아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친다. 그 관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로 좀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 확률의 결과값은 바로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영향을 끼쳐요 라고 하면은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물론 이제 뭐 제가 아까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자꾸 A가 일어났을 때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B가 일어났을 때라고 얘기를 해도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물론 그게 뒤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과 똑같아도 결국은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독립이랑 종속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예시를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흰 공 3개랑 검은 공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커맨드가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2번 꺼내는 거니까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야. 조합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때 꺼낸 거를 다시 넣고 2번째를 뽑겠다. 요 상황과 2번째 상황은 첫 번째 때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아요. 버려요. 두 번째를 뽑겠다. 상황이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사건 A를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때 흰 공이 나온 걸 사건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꺼낸 공이 흰색 공일 때를 사건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첫 번째 꺼낸 거를 다시 넣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때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은 두 번째 때 꺼낸 공은요, 첫 번째 꺼낸 그 상황에 사건을 영향이 끼쳐요, 안 끼쳐요? 영향이 없어요. 왜? 똑같은 컨디션, 똑같은 조건으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공은 5개고 흰 공 뽑을 확률은 3이라는 거죠. 전혀 영향 끼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기호로 쓰면은 첫 번째 때 흰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 때 흰 공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었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때 흰 공이 아니야, 검은 공을 뽑아도 두 번째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A가 첫 번째 때 흰 공이고요. 여긴 첫 번째 때 검은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흰 공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넣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쵸? 왜냐하면 첫 번째 때 흰 공을 뽑았어. 근데 다시 넣었어. 결국은 요 5가지가 그대로 남는 거거든. 검은 공을 뽑아서 다시 집어넣어도 5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순수하게 요거 5분의 3, 요것도 5분의 3. 그냥 두 번째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3개, 5분의 3. 다 똑같아요. 이 상황이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독립. 그럼 두 번째 보시죠. 첫 번째 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이 들어가 있는 전체 개수가 영향을 끼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 때 꺼낸 공을 흰색 공이라고 하고 다시 넣지 않고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때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럼 요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5개였던 게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 2분의 1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때 요 검은 공 A의 6건이니까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럼 요걸로 빼고 여기 X 친구를 다시 살려놓을게요. 아이고. 자, 그럼 요렇게겠네. 그쵸? 그럼 4개에서 흰색 공 뽑는 건 3개야. 자, 보세요. 같습니까? 2분의 1이랑 4분의 3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가 바로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독립 종속이라는 건데 그 독립인지 종속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관련된 문제 좀 더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랑 B랑 독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은요. A와 B의 곱사건은요. A와 B를 곱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기는 해요. 근데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예. 왜가 중요하냐면은 그거에 대한 증명을 좀 해드리면은 우린 증명을 할 때 요걸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우리 아파에서 곱셈 정리 요거 배우셨죠, 그쵸? 요거를 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확률의 곱셈 정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독립에서 아까 B바 A는 뭐랑 똑같다 했어요? 요거랑 똑같다 했죠.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을 곱하면 된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어요. 요것도 어찌 보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여기도 B바 A,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A와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 사라지고 요게 뭐랑 똑같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아이고, 거꾸로 곱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지금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걸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 더 빠르다.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은 A와 B의 곱사건은 A와 B를 곱한 것과 똑같다. 이럴 땐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내용을 좀 설명드리니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독립이랑 종속이라는 단어를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반 사건이라는 거 배웠죠. 선생님,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이랑 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반 사건의 정의는요.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독립 사건은 각각의 사건이 A와 B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 정리로 계산하면은 A 합 사건 B는 A랑 B랑 더하는 거였고 독립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썼던 그 덧셈 정리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A와 B의 곱사건은 있냐? 당연히 없겠지. 왜냐하면 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독립사건은 A 곱사건 B는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곱해져서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곱사건 B가 0이 나왔다. 그럼 때는 배반. 근데 A랑 B랑 일어나는 거를 곱했더니 A 곱사건 B랑 똑같다. 그럼 그때는 독립.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나?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은 A랑 B가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요게 배반 사건이야.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 이거 독립은 아까 배웠잖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은 B가 일어나는 확률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요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요게 A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일어나는 사건, 여기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겹친 거는 뭐라고 부르냐?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 공간, A랑 B가 겹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이에요. 근데 배반은 보세요. A랑 B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엄연히 다른 관념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독립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플레이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졌어. 아니면 뭐 우리 운동 같은 거, 뭐 배구를 서브를 넣었다라든가 페널티킥을 넣었다든가 자유투를 뭐 던졌다라든가 앞에 물론 뭐 여러분들 뭐 멘털리티에 문제가 있겠죠. 앞에 못 던지면 다음번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린 그런 심리적 관계는 다 떠나서 그냥 던졌다. 앞에 잘 못 뭐 넣든 못 넣든. 근데 그 다음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독립시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래요. 주관을 섞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부차기나 뭐 자유투 던졌는데 5번 다 못하면은 뭐 6번째는 당연히 못하겠거니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우리는 넣고 못 넣고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각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독립시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은 딱 4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개의 키워드. N, P, Q, R. N은 총 시행 횟수. P는 그 독립 시행이 성공할, 뭐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 Q는요. 이 P의 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P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럼 R은 뭐냐면 내가 총 시행 횟수에서 내가 성공? 성공이란 단어는 너무 좀 극단적이니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PQR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냐면 자, N번 중에서 R번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조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공한 게 몇 번 일어났냐? R번. 근데 실패, Q가? 그러면 R번이 일어났으면 전체 N번에서 R번이 성공이면 극단적으로 실패는 N-R이겠죠. 요 상황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너무 막연하게 공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졌어요. 그래서 1의 눈이 3번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사위를 4번을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오는 거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1의 눈이 안 나오는 거는 X라고 얘기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사위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자, 3번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의 기회 중에서 3번이 1의 눈이 나오는 게 4 콤비네이션 3,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각각 제가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게 P가 6분의 1이고 Q는 6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성공 실패니까 6분의 1이 3번 있었고 6분의 5가 1번 있었다고요. 여기도 성공 실패. 여기도 똑같고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인데 6분의 1에 3번, 6분의 5 1번. 당연히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똑같은 거야. 이게 4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PQR로 얘기를 해보면 N은 4번, P는 1의 눈이 나온 게 6분의 1. 그 다음에 1의 눈이 안 나오는 거는 6번 이용하시면 6분의 5. 그 다음에 R은 3번이니까 3. 그래서 4 콤비네이션 3, N번 중에 R번. 그러니까 3번이 나오는 횟수가 나타나는 거고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 일어났다. 그래서 요거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된 문제 빨리 좀 풀어보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35번 보시면요.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진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B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A가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짝수의 눈. 그러면 6가지 중에서 짝수니까 2, 4, 6이 있죠?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 3가지니까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이해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 거 A랑 B의 곱사건이야. 그럼 소수의 눈이라는 거는 2랑 3이랑 5니까 여기서 A와 B의 곱사건은 2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6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3번 이게 바로 뭐냐면 먼저 짝수의 눈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얘와 함께 일어난 소수의 눈이 일어난 사건이니까 바로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짝수의 눈이 나왔는데 예, 소수의 눈이 나오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2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6, 바깥에 곱하면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조건부 확률의 좀 대표적인 문제고 다음 시간에 뭐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238번 볼까요? 검은 공 3개랑 흰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때 꺼낸 게 검은 공인 사건은 A.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꺼낸 공이 검은색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황이 이거죠? 검은 거 3개, 흰 공 5개. 그러면 공의 개수는 총 8개인데 그럼 8개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건 3개니까 8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조건부 확률이네. 검은 공이 뽑은 다음에 두 번째 때 꺼낸 공이 흰 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좀 체킹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항상 단을 보세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요, 넣지 않는데요. 넣지 않는다 있죠.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공을 뽑았던 게 검은 공을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랬으니까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공 전체 7개죠. 7개 중에서 흰 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7개 중에 흰 공이니까 7개 중에 5개. 7분의 5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단이라는 멘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곱사건 B. 첫 번째 때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때는 흰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뭐 두뇌 풀가동 해보면 첫 번째 때는 검은 거, 두 번째 때는 흰 공이라 했어. 그러면 8개 중에서 3개니까 8분의 3. 자, 근데 검은 공 뽑았는데 다시 넣지 않나 했을까? 빼면은 7개 중에 5개, 7분의 5 곱하면은 56분의 15. 이렇게 풀었던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푸셨던 방법인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A 곱사건 B가 뭐냐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조건번 확률에다가 A를 그냥 곱하면 된다. 이렇게 똑같으면은 곱사건 B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분의 5랑 8분의 3이랑 곱하니까 이래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수식, 기호를 이용해서 좀 표시를 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좀만 참아볼게요.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뭐냐면요. 239번을 보시면은 얘가 뭐 독립이냐 종속이냐 관련된 문제인데, 독립 종속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바로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바로 계산해 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3, 6이니까. 그럼 6개 중에서 2개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대요. 그럼 6개 중에 4개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처음에 개념을 배웠을 때, 처음 개념 배웠을 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든 그냥 B가 일어나든 똑같으면 독립이고요.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 했어요.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풀고 앉았냐는 거야. 따로따로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A와 B의 곱사건이 A와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그냥 그런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A와 B의 곱사건. 그럼 1, 3, 5, 1, 2, 3, 6이니까 여기는 A랑 B구나. 미안해요. 여기가 B구나. 자, A가 1, 3, 5, B가 3, 6이니까 그럼 여기는 3이에요. 그러면 A 곱사건 B는 6개 중에 하나가 6분의 1이야. 근데 A의 확률 2분의 1, B의 확률 3분의 1.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 같으니까 얘는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봤죠? 자, 그러면 두 사건 B, C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그러면 B와 C의 곱사건이 3이랑 6이에요. 그러면 B와 C의 곱사건이 6개 중에 2개야. 6분의 2라고요. 3분의 1이죠. 뭐.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 3분의 2.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9분의 2거든요. 다르니까 얘는 종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사건의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독립시행 마지막 하나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4개만 아시면 돼요. N, P, Q, R. 총 횟수 N.
그 첫 번째 그 독립시행 성공, 그러니까 그냥 성공이라고 할게요. 성공한 확률, 이거의 반대는 뭐 실패.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미상은 좀 다르지만 그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R은 그 성공한 횟수. 요 네 개만 기억해서 N번 중에 R번, P가 R번, Q가 N-R번 일어났다. 요 관념으로 받아들일 건데 문제 찍는 거나 해봅시다. 244번.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5개 중에서 한 개 고르겠다는 거야. 문제 4개를 임의로 답할 때 찍을 때 3문제 맞출 확률이에요. 그럼 N. 전체 문제는 4개죠. P. 자, 찍어서 맞출 확률.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이겠죠. Q. 그러면 틀릴 확률은 5분의 4고요. R. 몇 문제를 맞췄냐? 3문제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4번 중에 3문제를 맞췄어요. 바로 5분의 1의 확률을 3번 들어간 거고, 그럼 틀릴 확률은 한 번 있었죠.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4고요. 5의 세제곱 5. 그러면 125분의 1, 5분의 4니까 625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찍는 게 확률이 그리 높진 않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독립시행의 확률. 오늘은 좀 내용이 너무 조건부 확률에다가 독립, 종속, 뭐 독립시행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예, 뭐 만약에 중간에 듣다가 힘들면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들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